애플이 처음 만든 것이 아니지만 재발명한 대표적인 제품은 MP3 플레이어, 스마트폰, 태블릿입니다. 뒤늦게 뛰어든 뒤 시장의 기본 생태계를 바꾸었습니다. 잡스는 훔친다는 행위를 재발명이라고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재발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플에게 구독 경제를 주고 물러난 아이팟과 2007년 내놓은 아이폰입니다. 최근 들어 애플의 혁신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됩니다. 기존 산업을 흔들 뛰어난 재발명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때문일 겁니다. 물론 그래도 애플은 잘 나갑니다. 아이폰 파워는 여전히 막강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아이폰 중심 구조에 만족하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순간 빛나는 미래의 희망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애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삼성 역시 애플 못지않게 현재와 미래의 조화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 중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곳은 없을 겁니다. 애플도 당연히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최근 애플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재발명 후보는 자동차입니다. 몇 년째 소문만 모락모락 나고 있는 애플카가 최종 종착지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애플카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에 엄청난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애플카가 아니더라도 이미 애플은 자동차 산업의 문법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있는 것이 카플레이입니다. 2014년 첫 선을 보인 카플레이는 자동차 탑재 디스플레이를 아이폰과 연결해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이폰에 있는 음악을 카 오디오로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 앱을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지난 6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한 차세대 카플레이는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애플이 숨겨왔던 야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날 애플은 포드, 포르쉐, 아우디, 혼다, 닛산 등 14개 자동차 업체들과 제휴를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14개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해 내놓은 차량만 1,700만 대에 달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차세대 카플레이에는 애플의 이용자 경험을 자동차에 그대로 이식하겠다는 야심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연료 계기판이나 속도계 같은 것들은 모두 아이폰 버전으로 대체됩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드웨어가 경쟁 포인트였던 PC나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순간 운영체제에 종속됐던 상황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애플이 차세대 카플레이를 통해 그런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애플은 지난 6월 차세대 카플레이를 공개하면서 미국 내 신차 중 98%의 카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차량 구매자 중 79%는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차량만 구매하려 한다는 수치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당시 애플은 카플레이는 새 차 구매 의향자들에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기능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카플레이를 외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는 순간 구글에 종속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과연 애플은 자동차 시장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을까요? MP3, 스마트폰, 태블릿에 이어 자동차 산업까지 재발명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업체들은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랜드로버, 제규어,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기업들은 지금 논의 중이다는 짤막한 논평만 했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그들 역시 카플레이의 기능과 마케팅 파워 못지않게 자동차 지배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애플의 카플레이어가 트로이 목마처럼 선물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는 애플의 전초기지가 아닌지 자동차 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